여러분 안녕하세요. 높은 파도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물론 그것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거나 서핑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폭풍에 휩쓸린 뱃사람들이라면 파도에 감동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쪽은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빅웨이브를 즐길 수 있는 3개의 해변을 소개합니다. 파도를 탈 준비는 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트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과거 하우트베이에는 2개의 작은 어촌 마을밖에 없었지만 그런 시대는 아주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현재 하우트베이는 케이프타운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맛있는 해물 요리와 멋진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에서 오는 서퍼들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하우트베이 지구에는 던전스라고 불리는 서퍼 스팟이 있습니다. 여기가 던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호기심 많은 시청자 중 누군가가 댓글창에서 언급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대서양을 횡단하는 강한 조류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항상 해안으로 밀려옵니다. 여기서는 레드불 빅웨이브 아프리카 대회가 개최되는데 그곳은 결코 경기 참가자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우트베이는 파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상어가 출몰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곳의 상어는 그리 많지 않고 또 상어의 공격성은 그렇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서퍼들은 상어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계속 하우트베이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릴을 최대한으로 맛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초프 타히티. 타히티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프랑스령에 속하는 작은 태평양 섬이라고 하면 잔잔하고 한가로운 외딴 곳, 아름다운 폴리네시아 여성, 따뜻한 바다를 연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예술을 잘 아는 분이라면 폴 고갱의 그림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걸출한 예술가였던 고갱은 이곳을 유달리 사랑하며 늘 타히티의 여성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타히티의 모든 해변이 잔잔하고 조용하고 한가로운 것은 아닙니다. 섬의 남동쪽에는 초프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초프는 현지말로 두개골의 장소 혹은 머리를 부딪힌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수영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초프의 물결은 종종 7m에 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파도는 해안이 아닌 날카롭고 뾰족한 산호초를 향해 밀려옵니다. 산호초의 특수한 모습으로 인해 파도는 독특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 풍경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바라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퍼들은 무려 이곳에도 방문합니다. 1999년부터 이곳에서는 빌라본 프로 초프 경기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프의 파도에 도전하는 겁없는 사람들은 증상을 입거나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 참가자들이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펜젠스와 포스레번, 코누웰. 코누웰은 역사 깊은 영국 안에서도 매우 개성적이고 독특한 지역입니다. 코누웰은 중세시대의 모습 그대로 멈춰있는 듯한 작은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 중 하나가 포스레번입니다. 그 근처에는 펜젠스와 헬스턴이라는 2개의 약간 큰 거리가 있습니다. 이 마을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마을에 마치 바다의 미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폭풍의 계절에 마을 해안으로 밀려드는 파도의 격렬함은 글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이미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오싹한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이지만 서핑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곳은 추천할 만한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서퍼들은 이곳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영국이고 가을부터 겨울에 걸친 시기이기 때문에 타히티나 남아프리카처럼 쉽게 방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거센 폭풍이나 거대한 파도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컨웨이를 극찬합니다. 인상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실 땐 주의하세요. 해안에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해안가의 바위는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뉴포트 비치,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는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도 매우 풍요롭고 성공적인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 도시 근처에는 발보아 반도가 있습니다. 발보아 반도는 16세기 초에 증미를 탐험한 스페인의 탐험가 이름을 따서 지어진 곳입니다. 발보아의 연안에는 외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파도는 무려 높이 9m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도가 높기로 알려진 다른 많은 곳들과 달리 외지는 자연스럽게 생긴 곳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생겨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만든 것은 서핑 애호가들도 아니고 당초 목적이 3층짜리 집채만한 높이의 파도를 만들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이 해변이 높은 파도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30년대 뉴포트 비치 항구가 건설되고 거대한 석조 부두가 만들어진 이후였습니다. 이후 그곳으로 밀려오는 파도가 방파제로 튕겨나가면서 파도는 더 크고 위험한 모습을 띠게 된 것입니다. 항구의 재개발로 인한 이 부차적 효과가 마을에 입힌 혜택은 항구 본연의 용도에 의해 발생하는 혜택보다 더 컸습니다. 현재 외지의 파도를 제패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서퍼들은 뉴포트 비치의 시 예산에 해운업 이상의 수입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메버릭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파도를 가진 해변이 많습니다. 뉴포트 비치의 쾌적한 명소 외에도 필러포인트 항구 근처에는 메버릭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서핑 장소가 그렇듯 메버릭스의 물결은 해저의 독특한 지형에 의해 발생합니다. 메버릭스의 파도 높이는 20m에도 이를 수 있으며 보통 8m에서 10m 정도의 파도라면 아무도 놀라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장소는 서핑 시 매우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사람들 역시 이곳에서 수영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토너먼트와 챔피언십 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버릭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먼저 서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곳입니다. 1980년대까지 높은 파도는 하와이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지인들이 10m 높이의 물벽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쇼 에이커스 공원, 오리건. 이 아름다운 장소는 서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사나운 바다를 보기에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가 몇 미터 높이로 부서지며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는 분수 같은 광경은 오랫동안 쇼 에이커스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공원 내에는 특별한 유리로 된 전망대가 있고 거기서 자연의 맹위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안전하기까지 합니다. 나자레 비치, 포르투갈. 나자레는 포르투갈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멋진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인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나 옛날 의상 등이 그렇습니다. 나자레를 방문하면 이 마을이 생겨났을 무렵인 16세기로 시간여행을 떠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나자레 해변은 마을 풍경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아늑하고 청결하며 매우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강수량이 많은 음습한 곳으로 변모합니다. 해안에는 때로 10m가 넘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래도 아직 심지어 겨울에도 나자레 해변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일광욕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프로를 포함한 서퍼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게리트 맥나마라가 세계 기록인 높이 32m의 파도를 제패한 것 역시 바로 이 해변이었습니다.
자, 이번 순위는 이것으로 종료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드린 곳들 중 방문해보신 곳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인상은 어떠셨나요? 꼭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친구들과의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요청도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